이제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1월 5일 0시부터 강남 성과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서울 지역 일대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라는 것. 청약에 대한 청약 요건도 전부 다 완화된다. 여러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폐지된다.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들도 청약을 도전해보셔라.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63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제 대표님, 서울도 규제지역 해제되는데 1주택자는 어떤 방향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까요? 저도 상급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대표님의 강의는 다른 부동산 유튜브들과 차원이 달라서 항상 믿고 봅니다. 하이킥.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보고 계신 지역 일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일대에 하락폭이 큰 아파트 위주로 매물들을 좀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만약에 청약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도 매물들을 다 확보하셔서 서로 비교하셔서 입지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우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셔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은 기축 아파트의 저가 매매를 많이 추천을 드렸지만 이제는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청약 요건도 완화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도 이렇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정확한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더 정확한 세밀한 이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요건들도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도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청약 요건도 완화돼서 투트랙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규제 지역이 1월 5일 0시부터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제됩니다. 강남 성과 용산 지역은 제외됩니다. 자, 우선 국토부가 서울 외곽적 일대부터 서울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순차적으로 서울 중심부도 해제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주정심에서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로 의결이 났기 때문에 1월 5일 0시부터 강남 성과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서울 지역 일대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청약에 대한 청약 요건도 전부 다 완화된다. 그리고 여러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폐지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셔야 될 때다. 자, 제가 예전에 기주택에 따른 하락폭이 큰 아파트에 저가 매매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당연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매물들이 더 확대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가 매매뿐만 아니라 청약에 있어서 무순위 청약들 있죠. 이런 청약들을 좀 많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입지 서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해 보시고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들도 청약을 도전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청약 요건이 어떻게 완화가 되길래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세워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둔촌주공 같은 경우를 좀 예시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둔촌주공이 1월 3일부터 2주간 계약을 진행을 할 텐데,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부적격자 또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분들이 발생이 되죠. 그렇다면 미계약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이 미계약분은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갈 텐데,
이 무순위 청약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셔야 되는 무주택, 이 분들이 이제는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는 요 분들,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에 한해서만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게 전면적으로 2월부터 폐지됩니다. 거주 요건이 폐지되게 되고요.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도 전부 다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만약에 둔촌주공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청약을 아예 할 수가 없죠.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거주 요건이 필요 없게 되고 이제는 무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이 있는 분들도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이제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청약에 대한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나와야죠. 중도금 대출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됩니다. 완화. 자, 보통 분양가 9억까지를 허그에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분양가 9억. 자, 그런데 이 9억을 11월 달에 얼마 전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상향 조정해줬을까요?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거의 12,000가구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단군 이래 역대 최고치 입주 물량인데 둔촌주공은 서울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서 만약에 둔촌주공이 청약에 실패한다, 분양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20평대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30평대는 거의 분양가가 13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30평대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미계약분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높아지고 둔촌주공의 미계약분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지하기로. 자, 이건 2월 달에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에 따른 완화가 시행이 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인당 5억 원 한도가 있죠. 전체 모든 금액이 다 보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당 5억 한도 내로 중도금 대출의 80%를 허그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20%는 은행에서 보증을 하죠. 그 80%의 한도가 5억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폐지된다. 그리고 세대당, 보통 세대당 규제 지역에서는 이 보증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보증 건수 한 건이었죠. 근데 이게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2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동구 같은 지역 일대, 둔촌주공이 있는 강동구도 강남 3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죠.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제 세대당 보증 건수는 2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처럼 지금 1주택자,
자, 1주택자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한다면 1주택 처분 요건이 있죠. 처분 요건이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년으로 바뀌었었죠. 2년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 처분 요건이 폐지된다. 폐지된다.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중도금 대출 나왔습니까?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다, 이분들. 근데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출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모든 중도금 대출의 규제 정책들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1주택자가 처분 요건 필요 없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이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규제로 전환이 되는 순간 대출이 나오게 된다. 또 세대당 보증 건수도 2건으로 늘어나게 되고 인당 보증 한도도 5억인데 분양가가 높을 경우에 보증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적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또한 아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높게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중도금 대출이 다 실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둔촌주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강남 3구 지역 일대에서도 이런 규제 정책들이 다 완화돼서 청약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요건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일대에 여러 규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고요. 또 거주 의무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 택지 거기에 지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일대에서는 5년에서 8년, 10년에 따른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지금 공공과 공공택지 그리고 규제지역 전매 제한이 3년이고요. 또 과밀억제 권역, 이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지역 일대는 1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지역은 지금 강남 3구가 규제지역으로 지금 해제가 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강남 3구에 나와 있는 청약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3년이라고 보셔야 되고 강남 3구 용산 지역은 또 공공택지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 3년입니다. 근데 과밀억제 권역, 서울은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죠. 수도권 전반적으로 과밀억제 권역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지역은 1년입니다. 따라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매 제한이 거의 8년입니다. 8년. 8년의 과밀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이 8년의 전매 제한이 1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입주하는 시기에 전매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민간택지에서는 2년에서 3년,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주 의무가 신설이 되었죠. 이제는 전부 다 폐지된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었던 이런 지역 일대에 청약에 당첨이 되셨던 분들은 잔금하실 때 대출을 받고 사실 전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워낙 대출에 따른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는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전세 금액을 대체로 해서 잔금과 중도금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를 주질 아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약할 때부터 기존에는 무주택만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청약 통장 없이 무주택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었다. 또 중도금 대출에 따른 규제 정책으로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이런 미계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되고 완화가 된다. 이제 중도금 대출 분양가 수준이 9억, 12억이었던 게 이제는 폐지가 돼서 분양가격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다 허브에서 보증을 해준다. 또 인당 보증을 해줬던 한도가 5억이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급지역 일대의 청약도 도전해 볼만 하다. 또 세대당 보증 한 건이었던 게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2건으로 늘어난다. 또 1주택 처분 요건도 기존의 6개월, 2년 처분해야 되는 요건도 이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제는 대출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나오게 된다면 집단 대출이 나오면 도전을 해볼만 하죠. 또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리적인 위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또 다주택자는 당연히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이제는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에 대한 이런 규제 정책으로 무조건 전세를 주지 못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전입해야 되는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요건으로 가야 되는 불리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주 의무 기간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주면서 내가 금리가 높다라고 할 경우에 세입자를 드리면서 나중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다시 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회할 수도 있고요. 또 전매 제한 부분이 5년, 10년에서 3년, 1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세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분들은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완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이런 핵심 지역 일대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면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무순위 청약에 도전을 해서 기다리는 것도 뭐 좋은 방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가 매매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저가 매매가 많이 소진이 될 경우에 집주인들은 다시 호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무순위 청약과 저가 매매 중에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요건의 주택이 그리고 그런 지역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비교를 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리고 최상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